바꿀 환자의 비율, 율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꾸는 비율. exchange rate입니다. 네. 바꾸는 비율. 우리가 돈을 사고 파는 그 비율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할까요? 외환시장에서 정합니다. 자, 외환시장, 시장이죠. 그럼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은행입니다. 자,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끼리 거래를 해서 돈을 사고 팔 때 정하는 비율, 그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야, 오늘의 환율은 얼마로 하자. 매일 수시로 변하는 이 환율을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고요. $1가 떨어졌다. $1가 올라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 그죠? 떨어졌다. $1가 올라갔다라고 할 때 요거의 기준을 뭘로 보시냐면 그냥 달러로 보세요. 앞에 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원화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가 순서가 $1라는 표현을 많이, 달러 원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1라는 표현을 쓰니까 뒤에 붙어있는 요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 뒤에 이야기가 귀에 들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1 환율이 올라갔대. 그러면 아, 달러가 올라갔구나. $1 환율이 떨어졌대. 아, 달러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1 환율이 떨어졌대. 달러가 떨어졌다는 뜻이고, 달러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달러가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얘기로 공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해볼까요? $1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떨어졌다? 달러가 떨어졌다. 달러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가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달러가 싸졌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올라갔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1 환율이 떨어졌어요. $1 환율이 올라갔어요 할 때, 아, 뒤에 붙어있는 달러가 올라갔고 내려갔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정도는 이해하셔야 친구들과 대화하실 때, 그거 쉽지,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1 환율이 떨어졌을 때, 올해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고들 하니까, 그죠?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수출하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수입하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선은 $1 환율이 이제 떨어졌다고 하면 수입하는 분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해 오는 가격이 싸지니까. 왜? 달러가 싸졌으니까. 그렇죠? 내가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서 그거를 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원화가 더 비싸니까요. 그렇죠? 달러를 더 싸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수입 물품이 싸지겠죠. 자, 우리 MZ세대들 해외 상품 그럼 뭐부터 생각나요? 해외 직구할 때? 아이폰. 가격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해외 물건들이 해외 직구할 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유통이나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 가격이 1대1의 사고방식, 다시 말할게요. 이분법제는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떨어져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확률이 어떻다?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수출을 하는 기업은 그 반대의 입장이 있겠죠. 그죠? 내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그죠? 물건을 팔았어요. 벌어와요. 근데 벌어와서 내가 한국 돈으로 바꿀 때 한국 돈이 더 비싸니까 달러를 더 주고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사람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흑자와 적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 달러가 내려간다. 좋을까요? 자,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 연수를 가시는 분들, 그쵸? 그 다음에 해외 유학을 가시는 분들, 해외에 이제 자제분들이 있어서 돈을 보내주셔야 되는 분들은 원화가 세면 좋죠. 그죠? 자, 달러가 얼마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금년 초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1250원 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지정학적인 문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다양한 그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경제 이슈들 있죠. 문제들 때문에 달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달러는 튈 거다. 어쩌면 IMF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2의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면 달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뭐 2,000원 이상도 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처럼 머리에 팔고 발바닥에 사진 못하더라도 대충 우리가 어깨 정도에는 어느 정도면 어깨겠구나 하고 한번 팔아볼 생각을 하고 달러를 또 무릎 정도면 달러를 내가 다시 매수해볼까? 투자해볼까? 뭐 요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달러가 지금 고점일까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제롬 파월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잡혀가는 것 같고 물가 상승 2%대로 접어들고 요거 수치가 계속 된다고 하면 유지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을 쭉 금리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떨어뜨릴 거야라는 그런 계획이죠. 미국 연준에서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떨어질 것 같은데 달러를 지금 내가 갖고 있다면 고점인데 팔아야 하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아 가시겠습니까? 자, 달러는 시중에 얼마 없어요. 사람들이 달러를 더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죠? 그때 달러의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달러를 더 많이 원하게 하는 요인들은 경기 불안 요소, 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이 달러를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때를 보세요.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달러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 했을 때는 달러의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고요. 자본주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투자 상품, 시장, 마켓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흐름이 가는지가 보이시면 중간중간에 변수는 계속 있지만 큰 흐름에서 안정적인 그런 투자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씩 같이 알아가면서 머리 아픈 것들 저희가 좀 이쯤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누가 얘기하면 나 이제 뭐 한마디 끼어들 수 있어. 그건 이런 뜻이라고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나셨을 때 좀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에 대한 이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길동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